미국엔 뉴욕타임스, 영국엔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엔 디지털 타임스. 한마디로 우물한 개구리에서 그동안 27년 동안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외국계에서만 27년 있었거든요. 실리콘밸리 회사에만. 외국계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외국계에서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전 세계 사실 IT 기술을 리딩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냥 막상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이거든요. 와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지만 굉장히 한국의 IT 시장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많다. 넓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리콘밸리보다 앞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뒤처진 부분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디퍼런스가 있었고요. 처음에 와서 이제 조직의 어떤 프랙티스나 아니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이 외국계 회사에 저는 익숙해 있었고 국내에서 와서 보니까 조금 그런 차이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서 내가 진작에 국내에서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크게 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나이도 좀 50대가 넘고 외국에서만 거의 30년 이상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보니까 좀 약간 정체성, 아마 저 같은 케이스를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특히 본사의 각종 그 가버넌스나 그 숫자 위주의 단기 실적 위주의 평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는 롱텀 비즈니스를 가져가기에는 외국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 지사들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국내 회사에서 보니까 최소 1년, 2년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드라이브를 할 수 있고 그거에 책임과 역량을 그 다음에 권한을 CEO로서 부여해 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 메리트였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바꾼 게 333 제도였어요. 그게 뭐냐면 영업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여기 와서 조금 이제 약간 정체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333이 뭐냐면 일주일에 3번 점심을 고객과 먹고 3번 저녁을 고객과 먹고 하루에 3명 이상의 고객을 만날 것. 그래서 우리 티맥스 그룹의 이 333 무브먼트가 지난 1년 동안 해왔고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기술이 진보가 있고 많은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쓰는 것은 고객분이기 때문에 고객 지향적으로 회사의 모든 방향과 틀을 집중을 다시 하자.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뭐 보이진 않지만 크진 않았지만 333 무브먼트가 굉장히 티맥스 그룹에 정착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면서 쉽지 않은 실천 계획이지만 굉장히 회사를 많이 변모시킨 그거에 가장 밑바탕이 된 것도 이 고객 중심에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훨씬 더 강화하면서 회복하고 또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매출의 증진이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었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IT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협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IT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그 외산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IT의 이제 기본적인 구성을 보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뭐 인력이야 당연히 국내 도메스틱 리소스니까 한국의 IT 예산이 한 24조 정도 됩니다. 1년에. 근데 24조 정도의 IT 예산 중에 10조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인건비고요. 유지보수하고 인건비인데 그 10조 정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평균이 80%가 외산이에요, 사실은. 하드웨어는 거의 90%고요. 국산화율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보안 쪽 외에는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그 외산 쪽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의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사대주의가 있잖아요. 우리날 전통적인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강대국에 의해서 많이 속국이 되었었고, 그를 극복하는 과정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대주의에 대한 이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IT 구조로 보면 가장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산 의존도거든요. 우리나라 핵심이
IT의 핵심이 전부 다 사실은 80% 이상이 외산 제품이라는 거는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거기서부터 그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그 한국판 뉴딜도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마중물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내년에도 벌써 21조의 한국판 뉴딜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그것들이 21조가 얼마나 실리콘밸리로 흘러가고 또 얼마나 국내에 남아서 그 돈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에 이바지하는지는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그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거는 절대적으로 외산 소프트웨어나 외산 하드웨어의 비율을 국산화하는데 차라리 한국판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의 예산이 R&D에 쓰여져야 된다라는 게 저는 정말 부르짖고 싶고요. 제가 국회나 여러 군데 가가지고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한국 사람이 아까 사대주의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야, 외국 80%가 이상이 외산 제품인데 20%의 국산 제품 가지고 가능하겠어? 그다음에 이거 국산 제품을 썼을 때 더 잘하시겠지만 개인의 책임을 묻거든요, 한국은. 그리고 또 감사원 지적을 받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조직이 개인을 보호하지 않고 기관이 개인을 보호하지 않고 국산화를 이 자유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은 한국에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외국 회사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 회사 제품들도 외산 제품들도 어차피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퀄리티 어슈어런스를 해도 문제와 장애는 항상 생기게 돼 있다. 국산 소프트웨어나 국산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기회의 사다리는 최소한 삐뚤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막연한 외산 제품에 대한 동경, 그다음 외산 제품은 안전해라고 하는 어떤 선입관들을 지난 1년 동안 많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회든 국회든 정부기관 통해서 정말 한국 제품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충분히 예산에 비추어 경쟁력을 가질 만큼 우수해졌다. 이제는 벤츠와 그랜저의 차이가 없듯이 이제는 한국의 IT도 충분히 국산의 어떤 기술적인 내재화와 어떤 소스 코드를 보유함으로써 외산과 충분히 이제는 견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단순하게 몇 개의 기능 차이 때문에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제가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좀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가서 한번 이렇게 제가 PT를 하는데 디지털 분과위원회 가서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라클도 써보고 MS 써봤대. TMX 써봤고 기반장 하시면서 자기 직접 쓴 건 아니겠죠. 직원들이 썼겠죠. 근데 국산 제품은 장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외산 제품은 장애가 없는데 왜 국산 제품 장애 많은 제품을 쓰라고 하냐 우리한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세금 낭비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산 제품이지만 정말 제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의 업무에 고객을 만나는 업무가 뭐 몇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9시간은 장애 때문에 고객들한테 사죄하러 간 게 제 타임 스펜딩의 90%가 장애였을 것이다. 그만큼 외산 제품도 장애가 많고 이슈가 많다. 다만 1등 제품, 외산의 1등 제품을 쓰면 누구나 다 엑스큐트를 하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근데 국산 제품은 조금만 장애가 나도 호들갑을 떤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세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라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구조 때문에 국산 소프트웨어나 국산 하드웨어가 우리나라 IT에 좀 저변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도 뭐 조달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썼을 때 가산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라든지 혁신 제품 등록이라든지 정부에서도 굉장히 국산 제품을 확산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국내에서 그거를 고객들이 사용하게끔 굉장히 많은 기회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와 법이 대부분 선택 사항이라는 거예요. 실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대표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를 썼을 경우에 국산 하드웨어를 썼을 경우에 외산과 경쟁했을 때 2% 가산점을 주는데 이것도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산과 외산이 경쟁했을 때 사실은 크게 저희 이제 국산 제품이 메리트가 사실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보면 국내의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하드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좀 의무 조항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WTO나 이런 국제 이 어그리먼트에 바이올레이션 되는 부분이 뭐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도 해봤는데 사실은 WTO에 크게 적용은 그러니까 위반은 안 되는 사항들이었거든요. 충분히 어떤 자국 내에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특정 분야 또는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지역에 낙후된 것들을 좀 더 인핸스먼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그 브라스소 일본의 그 부재 소재 부품 19년 7월 1일 날 그때 그 브라스소의 국산화율이 44%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56%를 우리가 임포트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이제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 반도체가 한 74조 정도 올해 하던데 보니까. 근데 그것들이 마지막 그 44% 자금률 때문에 계좌에 멈출 것 같이 얘기했지만 그런 거를 딱 보면 44%의 국산화율을 가지고도 한국 경제가 멈춘다고 막 온갖 매거진에서 굉장히 좀 스트롱하게 아규먼트를 했는데 실제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는 80% 이상의 외산 의존도거든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보안 사고 굉장히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PC에서부터 뚫린 건데 그걸 일개 특정 보안 업체 파이어아이라는 데서 이제 미 정부에 그걸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줬고 대대적으로 조사 들어가면서 더 문제는 이게 데이터나 어떤 인포메이션의 리킹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름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거기에는 그 기밀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저희가 이제 소프트가 80%의 그 외산 의존도라는 거는 우리나라 보안이나 이런 기밀이나 어떤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대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네트워크 장비들 막 규제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 그 보안 이슈가 큰 거니까.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IT가 이제 예를 들어서 포탈이나 이런 게임 업체들이 주로 이제 굉장히 아웃스탠딩이 돼 있는데 그 게임이나 포탈을 이루는 대부분의 핵심 하드웨어나 소프트는 전부 다 외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산의 인프라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 서비스나 포탈을 IT를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붐업을 했지만 이제는 그 기반 기술이 없으면 그 게임이나 포탈도 다 사실은 스탑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인프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티맥스는 그 인프라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난 24년 동안 자체의 어떤 내재적인 기술로 R&D 기술로 현재까지 유지해온 정말 제가 볼 때는 실리콘밸리 회사들 외에는 이런 DB나 미드레어 같은 또는 OS 같은 인프라를 글로벌리하게 만드는 국가가 없을 거예요. 티맥스가 거의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자랑스럽고 또 굉장히 시장에서부터 우리가 신뢰를 뭐 더 회복해서 또 국가 경제나 특히 한국의 IT 발전, 특히 소프트웨어 발전에요. 정말 기회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7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영업과 백오피스 인력이 200명이 채 안 되니까 굉장히 대부분은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집약적인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만 저희 하드웨어는 없으니까 국내 사업의 인력들 그것도 대부분 20대 30대가 주류입니다. 저희 직원들. 아마 IT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R&D 비중을 갖고 있는 과연 한국의 IT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 아마 거의 1, 2, 3 안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R&D에 원천 기술에 대한 중요성과 그다음에 R&D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피부로 절감해서 비록 좀 실수는 있었고 문제는 있었지만 어떤 한국 내에서 정말 인프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변 기술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와 희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